자, 일단 깃발을 가지고 신호를 만든대요. 그런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딱 두 가지라는 거야. 깃발을 든다, 내린다. 괜찮아요?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과 나는 이렇게 약속합시다. 내린다라고 불리는 것을 선생님이 X라고 하고 올린다라는 것을 O라고 표시하기로 너랑 나랑 지금 약속을 한다면 깃발이 두 개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호로록 나 A라는 깃발이 있고 호로록 나 B라는 깃발이 있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경우 자체가 이렇지 않나요? 내가 둘 다 들 수 있어요. 두 개의 깃발을 모두 올릴 수 있다는 거고 또는 한 개의 깃발만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OX, XO 그래놓고 둘 다 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든 깃발이 하나도 없는 경우, 즉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깃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어떻게? 나 이 깃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액션 자체는 어떻게? 올린다, 내린다. 그래서 이 깃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곱하기. B라고 불리는 이 깃발도 올린다, 내린다.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 그래서 2의 2승. 그런데 분명히 하나도 올리지 않는 경우 괜찮습니까? 얘를 제외해 달라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어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깃발이 N개 있었을 때 깃발이 몇 개? N개 있었을 때 그때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첫 번째 깃발도 뭐라고? 첫 번째 깃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내리냐 올리냐. 그래서 두 가지 쭉쭉쭉 가다가 두 가지 괜찮습니까?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건 올린다 내린다 두 가지. 그치? 깃발이 N개 있는 거죠. N개.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은 빼기 뭐를? 1이요. 왜? 모두 안 든다. 모든 깃발을 하나도 들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을 테니 얘를 제외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2다 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요 세 개 서로 다른 세 개의 깃발로 표현 가능한 신호의 개수는요 어떻게?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2의 3승 거기서 빼기 1 그래서 x의 값은 7이 되고 그쵸? 나요 만들 수 있는 신호가 255개라는 거야. 그러면 호로로 255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은 바로 뭐? 256에서 1을 빼면 되니까 n의 값은 뭐다? 8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8개의 깃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가 255개라는 거지. 2의 8승 마이너스 1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7, y는 8. 그래서 7 더하기 8. 답은요 15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 이하의 자연수 a가 있고 10 이하의 자연수 b가 있는데 우리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인데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라는 게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죠?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 첫 번째 나요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에다가 더하기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그 숫자는 3의 배수라는 것이고 그 3의 배수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숫자 또한 3의 배수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말이야. 나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 즉 3의 배수에다 더하기 6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3의 배수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뭐 한 가지의 예를 더 들게 되면 6 더하기
12. 우리들은 3의 배수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합 18 또한 당연히 3의 배수다. 이 첫 번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요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어떻게?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인 녀석에다가 더하기 이 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에 더하기 어떻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괜찮습니까? 인수를 더해도 그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지? 그 결과는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말이야. 이런 거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 1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 5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 괜찮습니까? 우리 둘이 더해도 뭐야? 그 결과는 3의 배수. 예를 들면 다시 한 번만 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7 더하기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8을 이렇게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인데 우리 둘이 더해도 뭐가 된다는 거지? 15 결국은 뭐?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구나. 실질적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녀석들 두 개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하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우리들의 합도 3의 배수가 되는구나.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표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어떻게? 호로록 호로록. 나 A 더하기 B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자, 첫 번째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쓸게요. 좀 더 친절하게 3으로 나눈 나머지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다 쓸 텐데 그 경우는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세 가지 어떻게? 0, 0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경우 내가 1인 경우 내가 2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싹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내가 2였을 때는 네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이 경우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왜? 앞에 녀석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였다면 뒤에 녀석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 나요 20 이하의 자연수 A라고 했으니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 2, 쭈루룩 20까지의 수가 될 것이고 그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녀석들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 3의 배수는 몇 개? 3, 6, 9, 12, 15, 18 이렇게 몇 개? 6개 6가지. 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개의 숫자 중 1, 4, 7, 10, 13, 16 그런 다음에 뭐 19까지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는 거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 2, 5, 8, 11, 14, 17, 20 이렇게 몇 가지? 여전히 7가지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나는 B를 생각하는 거야. B는 10 이하의 자연수비래. 그치?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10까지의 숫자야. 그 중에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어머나 3의 배수는 몇 개? 3개. 괜찮습니까? 나 3개가 있습니다. 나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은 1, 3, 7, 10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은 뭐 2, 5, 8 이렇게 몇 개? 3가지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각각의 경우마다 우리들을 뭐 해주시면 되고 곱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나 18이요. 나 28이요. 나 21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호로록 우리들을 다 더한 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이런 체제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신다면 67가지. 네, 좋아요. 나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일단 개념부터. 개념. 호로록.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은 개념. 어떤 개념? 바이. 합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합의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나예요. 호노노 요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내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몇 가지입니까?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가볍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선생님, 노란색 길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빨간색 길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전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난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B가 종착역이야. 내가 뭐가 된다고? 종착역. A로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나야 해.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지. 이 종착역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야.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갈 수 없으니 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오는 경우 또는 여기서 오는 경우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이 대각선끼리 뭐 해주자? 더하여. 왜 대각선끼리 더하자는 거냐면 얘 입장으로 봤을 땐 이 길 또는 여기서 와야 되는 거거든. 괜찮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 그래서 2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하자는 거야. 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잘 들어봐. 호노노노. 이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우리 그림을 그리면 나예요. 한 가지. 이렇게 갈 수 있고 나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나서 나예요. 이렇게 세 가지. 선생님, 가는 방법은 전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미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었어요. 괜찮습니까? 그 두 가지인 이유는 1이라고 갖다 쓰면서 우리 둘을 더하자. 왜? 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건 여기 또는 여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봐봐. 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 또는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거든. 이젠 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 또는 여기에서만 올 수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1 써주시면서 1 더하기 2. 우리들 대각선끼리 다시 더해서 뭐가 된다고? 3이 되더라. 이런 식.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잘 봐봐요. 나예요. 코노노. 여기를 A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B라고 놓을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로부터 시작해서 얘로 가는 최단 거리가 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지. 어떻게? 111이라고 갖다 써. 1이라고 갖다 써.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대각선끼리 더해. 이게 합의 법칙이야. 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 또는 여기에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라고 갖다 써. 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 또는 여기서 올 수 있으니까 대각선끼리 더해. 3이라고 갖다 쓰자는 거지. 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 또는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둘 더해. 3이라고 갖다 쓰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둘이 더해. 그래서 6이라고 갖다 쓰자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개념 하나 더. 자, 어떤 개념? 최단거리 문제는 필요 없는 길. 필요 없는 길을 뭐 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자, 되게 중요한 개념. 행동이 될 거야. 최단거리 문제는 필요 없는 길은 삭제해버려.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집에서 서점으로 간 다음에 얘는 서점에서 학교로 가야 된대. 그럼 서점에서 학교로 간다고? 일단 집에서 서점은 반드시 왔다 이거야. 그럼 서점에서 학교로 갈 건데 그거에 대한 최단거리를 묻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은 필요 없는 길. 그래서 삭제시켜 놓거나 생각해도 상관없지. 자, 마찬가지로 말이야. 서점에서 학교를 갈 건데 이미 집에서 서점을 왔 상황이란 말이지. 이 길기는 여전히 뭐가 없는 길?
필요가 없는 길. 삭제시켜 놓고 생각하면 좋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길은 뭐 하세요? 삭제시키세요. 되게 중요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는 필요 없는 길 삭제시켜. 싹 필요 없는 길을 삭제시켜. 마찬가지로 서점에서 학교 갈 건데 필요 없는 길이야. 삭제시켜. 자, 그래 놓고 문제 풀자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어떻게? 111 11이라고 갖다 써.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대각선을 더하세요. 2가 되고요. 대각선 길이 더하세요. 3이 되고요. 대각선 길이 더하세요. 3이요. 다시 대각선 길이 더하세요. 6이 되고 나는 3 그대로 쭉 따라가고 나도 3 그대로 쭉 따라가면 돼.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더해. 우리 둘이 더하면 나는 9가 되고요. 우리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고? 9가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나요. 서점까지 오는 방법은 18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집에서 서점으로 오는 요 길은 몇 가지가 있었고 18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곱하기. 그러면 선생님 나요. 서점에서 학교로 가는 그 최단 거리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이때 몇 가지였던 거지? 요 그림 봐봐. 3가지였지. 그래서 18 곱하기 3.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뭐다? 54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선생님 18가지로 왔으면 여기도 18, 여기도 18, 여기도 18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더하면 나는 36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둘이 더하면 나는 54 아닌가요? 그래서 답은 54에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답은 54. 자, 봅시다. 지금 5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 5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나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좀 구해달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라는 이 말은 꼭 5개의 색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는 거야. 무조건 5개의 색으로 칠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이웃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B, C, D, E와 다 모두 이웃하고 있는 상태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웃하고 있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문제마다 달라요. 이 문제,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를 색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순서를 잡아주시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쁘게 B, C, D, E 이런 식으로 칠했다라고 쳐볼게. 이게 색칠하는 방법이라고 해볼게.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할 거야. 이걸 그냥 순서라고 말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B의 입장에서 고민해보면, 다시 누구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고민해보면 B는 누구랑만 다르면 되는 거죠? A와 다른 색. 그 색칠해주면 돼요. 자, 이제 C를 칠하려고 보면 C는 A와 B랑 이웃되어 있기 때문에 C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누구와 누구? A와 B와 다른 색을 칠하시면 돼. 자, 그래 놓고 이제 D를 칠하게 되면은요, D를 칠할 때는 D는 A와 C와 이웃되어 있기 때문에 A와 C와 다른 색을 색칠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2를 색칠하려고 봤더니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BA, D와 다른 색이어야 되는데, 자, A와도 다른 색이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B와도 다른 색이어야 되고, D와 다른 색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B와 D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지금 이웃하고 있지가 않아.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지금 C를 색칠할 때 A와 B는 다른 색? 근데 A와 B가 실질적으로 이웃하는 경우거든. 그리고 D를 색칠할 때 A와 C랑만 다른 색이면 되는데 이 A와 C가 이웃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A, B, D와 다른 색이어야 되는데 물론 A와 지금 B는 이웃하고 있고요. A와 D도 이웃하고 있는데요. 얘가 문제가 된 거야. 얘가 문제가 된 거야.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B와 D는 이웃하고 있지 않다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포인트가 돼. 뭐가 됐다고? 문제 발생 이런 거야. 문제 발생. 무슨 소리냐면 B와 D가 이웃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와 D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같은 색이었을 수도 있고요. B와 D라고 불리는 것은 다른 색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 봐봐. 내가 싹싹 다시 영역을 그냥 이렇게 잡았다는 거지. 이렇게 잡았다는 거지. 지금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되면 B와 D가 이웃하고 있지 않아서 B와 D가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졌을 수도 있고 B와 D는 이렇게 다른 색으로 칠해졌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이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색칠할 때는 요 색과 요 색만랑만 다르면 되는데 이 경우라고 한다면 얘랑도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괜찮아? 마치 이런 느낌이지. 여기를 파란색 이렇게 색칠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한다. 얘를 1, 2라고 한다면 자 1번 경우는 누구랑 B와 D라고 불리는 우리가 같은 색일 때와 2번 경우라고 한다면 B와 D가 다른 색으로 색칠되는 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요. 됐습니까? 왜? 구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지.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순서를 얘를 고정시킨 거야. 그러면 A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곱하기. B라고 불리는 것은 A랑 달라야 해. 그쵸?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C를 색칠할 거야. C는 A와 B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곱하기. D를 색칠할 거야. D는 D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선택사항이 없어. 왜? B랑 D랑 같은 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 경우일 때는 B에서 색칠한 거 네가 빨간색 색칠했으면 나도 빨간색 색칠해야 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사항이 없어. 한 가지야. 괜찮아? 그래놓고 보자는 거지. 그래놓고 E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나요 1번 경우야. 우리들이 같은 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D는 선택사항이 없었던 거야. B가 선택한 색을 칠했어야 하고 이 E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 색과 이 색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같은 색이니까 나 E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요 몇 가지. 이 경우라고 한다면 3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 경우는 똑같이 A를 색칠하는 경우 5가지, B를 색칠하는 거 4가지, 그런 다음에 C를 색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까지 똑같아. 그치? 그런데 말이야 봐봐. 나 이젠 D를 색칠하려고 해. 뭐를? D를 색칠하려고 해.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보라색이었다 이거지. 그럼 D라고 불리는 것은 이 경우라고 한다면 A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되는데 누구랑도 달라야 된다고? B랑도 달라야 된다고. 얘를 색칠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D를 색칠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너랑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이 경우라고 한다면 얘랑도 달라야 되니 이해해? 자, D가 색칠할 수 있는 얘는 몇 가지? 2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래 놓고 내가 E를 색칠하는 경우는 이 경우다 보니까 이해해요?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다? 2가지입니다. 예, 계산합시다. 얘 계산하시면 뭐가 되고 9 곱하기 20이라서 180까지가 되고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몇 가지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2 곱하기 20이니까요 24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의 답 자체는 몇 가지? 180 더하기 240. 1번 경우에서 나오는 180, 2번 경우에서 나오는 240. 그래서 우리들 더하면
답은 420까지가 된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연습. 이 문제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연습.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자, 칠하는 순서를 이번엔 이렇게 칠했다라고 칠게. A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E 칠할 거고요. D 칠할 거고요. C 칠할 거고요. B 칠할 거예요. 자, 이런 순서로 칠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나 E를 칠하면 얘는 누구랑 다르면 돼? A랑만 다르면 돼. D를 색칠할 때는 누구랑 다르면 된다고? 나요. A와 E랑만 다르면 돼. C를 색칠할 거야. C를 색칠할 때는요. 어떻게? 나요. 누구랑 달라야 해? C는 A랑 다르고 그런 다음에 누구랑 다르면 되는 거죠? 지금 D랑 다르면 되는 거지. 괜찮아? C는 여기를 색칠하려고 한다면 A, D랑 다르면 돼. 이젠 B를 색칠할 거야. B를 색칠할 때는요. B는 누구랑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A와 E와 C와 다 달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문제 발생. 어머나 어디서 문제가 발생돼요? 쌤 묻으신다면 나요. 지금 A랑 다르고 E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돼요. B를 색칠할 때는요. 그치? 근데 C와 E가요. 이웃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 C와 E는 이웃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구나 이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공부하셔야 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구나. 케이스 1. A와 C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A랑 C랑 같은 색. 케이스 2. A와 C가 다른 색일 수 있구나. A랑 C가 다른 색. 이때마다 경우가 달라지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하자는 거니까. 나요. A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곱하기. E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곱하기. 그런 다음에 D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자, 선생님이 얘를 보라색으로 한다면 A와 C가 A와 C가 아니 이거 잘못 썼잖아. A와 C 꾸벅 C와 E가 이웃하고 있지 않으니 E라고 갖다 쓰고. 그렇지. A와 왜 자꾸 A라고 쓰지? E와 C가 같은 색일 때 E와 C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갔었어야죠. C와 E가 이웃하고 앉지 않아서 요 C와 E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다. 선생님 문자를 잘못 썼어요. 꾸벅 미안.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산. 나요. C라고 불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없죠. 얘가 선택한 색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때 몇 가지? 한 가지. 그래놓고 나 B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B요. 나는 이미 얘를 색칠할 건데 우리들이 같은 색에 나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 달라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미 같은 색. 그래서 내가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자, 이 경우라고 한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5이긴 5시대. 그치? 얘가 선택해야 되는 건 나요. C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얘랑 달라야 되지만 나랑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B를 색칠하려고 보면 얘랑 이미 이 세 색이 다 다른 색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괜찮아요? 그렇게 똑같이 계산하시면 여기서 뭐가 나오고요? 9 곱하기 20이니까 180까지가 나오고 여기서 240까지가 나오는 경우는 똑같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보자 얘들아. 나야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 총 6명의 학생이 있대. 사람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서로 다른 대상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줄게요. 어떻게 이름을 줄 거냐면요. 여학생의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줄 거고요. 남학생도 다 서로 다른 대상이니까 얘 이름을 그냥 A, B, C라고 이렇게 줬다 이거야. 자, 나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맨 앞에는 남학생이 와야 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나야 자리 여기를 그냥 1번 자리라고 할게. 여기를 맨 앞이었다라고 치자. 그리고 여기를 2번 자리, 여기를 3번 자리, 여기를 4번 자리.
여기를 5번 자리, 여기를 6번 자리라고 한다면 이 맨 앞이 남자로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머나 남자로 고정을 시켰어. 그런데 남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치? 그러면 맨 앞이 남자였으면 두 번째 자리는 여학생이 반드시 와야 해. 이렇게 지금 고정된 사항이란 말이지. 남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맞아? 맨 앞 자리는 남자. 그럼 두 번째 자리는 무조건 여자여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남은 남학생은 몇 명이 있는 건데 지금 2명이 있는 건데 그 2명의 남학생의 자리를 내가 결정져주고 싶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남은 4자리 중에서 남자가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4자리에 남자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항은요. 남자 이렇게 와도 되고요. 남자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또 어떻게? 남자 이렇게 오실 수 있겠네. 즉 이 3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자, 써보시면 여기 남녀, 여기 남녀. 얘는 고정이니까 맨 앞 자리는 남자, 두 번째 자리는 여자 고정이니까. 그러고 나면 남남 이렇게 오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나머지 자리를 여학생으로 채우세요. 여학생 이렇게 여학생 채우세요. 딱 요 경우 말고 없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택은 어떻게? 남자 2명을 3번 5번 3번 6번 그러면 한 칸 땡겨서 4번 6번 이 경우밖에 없다. 괜찮아요? 그럼 봐봐. 자 이젠 나는 남학생들 자리 이 경우 남자 자리 여기에 누가 올 거야 이제 묻는 거지. 여기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 A, B, C 중에 한 명 골라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 A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학생은 2명. 그래서 남학생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이게 남학생의 선택 방법이지. 그럼 마찬가지지. 남 6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남 어떻게 배치할 거냐? 똑같이 6가지. 괜찮아요? 거기에 곱하기 여학생들. 여학생 이 자리요. 여기 누가 올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중 한 명 골라야지. 그치?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학생이 노란색,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 똑같죠? 그래서 6가지요. 그럼 나도 6가지. 나도 6가지. 괜찮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1번 케이스 36가지, 2번 케이스 36가지, 3번 케이스 36가지. 우리들을 다 더한 게 답이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가지? 108가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08가지. 네. 자, 보시면 지금 5개의 영역이 있어요. 나한테 색 5개가 있는데 이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에 수를 묻고 있어. 조건이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5개에 다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럼 나는 가만 봤더니 변끼리 이웃해야 된다는 거지. 뭐 변끼리 이웃한 영역. 변끼리. 그러면 얘를 봤더니 얘는 혼자 놀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 지금? 혼자 놀고 있어. 그 어느 사각형과도 지금 이웃한 변이 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나 혼자 놀고 있어. 혼자 놀고 있어. 혼자 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따로 처리해 줄래. 따로 처리한다는 건 이거야. 네 마음대로 칠해라. 네 마음대로 좀 칠하세요. 나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었겠죠. 내가 이 문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요 영역. 여기에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주목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뭐 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주목하고 싶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네 혼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칠하세요. 네 마음대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여기는 5가지니까. 예. 이제 나 나중에 따로 처리해 주자고요. 내가 주목하는 건 여기예요. 자, 이 영역을 주목하는 영역을 도대체 몇 개의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 몇 개의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 이것을 나는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런 거야. 몇 개의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자, 최소
사용 가능한 색은 몇 가지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한 개의 색으로 칠할 수는 없어요. 왜? 변끼리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되거든요. 얘 입장에서 보면 얘랑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 얘랑 달라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최소의 색. 선생님. 첫 번째요. 첫 번째. 나는 두 가지 색만 가지고 칠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색을 이용하여 요 주목하는 부분에 색칠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바로 최소의 색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칠해야지 그렇게 되는데요. A와 C가 같은 색이요. 그리고 B와 D가 같은 색이요. 괜찮습니까? A랑 C랑 같고요. B랑 D랑 같은 경우요. 즉 샥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여기를 보면 우리들이 같은 색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같은 색 이렇게 칠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병끼리 이웃한 부분만 다른 색이면 되는데 우리들이 다르고 우리들이 다르고 우리들이 다르고 우리들이 맞잖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색 칠할 방법이요. 몇 가지? 5가지라고 한다면 색이 5개 있으니까 여기 색 칠할 수 있는 거는 얘랑만 다르면 돼. 그래서 5 곱하기 4 그래서 몇 가지? 20가지가 나오겠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스텝이요. 두 번째 스텝. 선생님 나요 3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이런 거지. 3가지 색. 그럼 3가지 색으로 칠한다는 건 반드시 어떻게? 3가지 색으로 너를 칠하려면 같은 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텐데 맞아? 그 같은 색으로 칠하는 부분은 어디와 어디? A랑 B는 절대로 같은 색이 안 돼. A와 D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네. A랑 C랑 같은 색을 칠하고 그런 다음에 B 칠하고 D 칠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경우 또는 선생님 B와 D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A와 C를 칠하는 방법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지.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A와 C를 같은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럼 얘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그런 다음에 3가지 색만 이용하는 거니까 B가 사용할 수 있는 건 4가지. D가 사용할 수 있는 건 3가지. 이런 거지. 괜찮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60가지. 얘 계산하시면 60가지. 자, 그렇구나. 2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20가지가 있었고 3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으니 각각 60가지니 전체 나는 3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은 120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선생님 나는 4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이게 최대죠. 4가지 색을 가지고 저 4부분을 칠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요 다 다르면 되는 거니까 이때 방법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얘 계산하시면 120가지의 방법이 있겠네 이런 거지. 그렇구나.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은 여전히 120가지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자 이쪽 부분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2가지 색 20가지 또는 3가지 색 120가지 또는 4가지 색 120가지 괜찮아요? 120 더하기 120 더하기 20 그러니까 여기 260가지의 방법이 있었겠네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답은 나요 선생님 여기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색, 3가지 색 또는 4가지 색 얘네들 다 합치면 260가지만큼 있었어요. 거기에 곱하기 나요 얘를 색칠하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맞아? 내 마음대로 색칠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5가지를 곱해주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되는 답은 몇 가지? 1300가지요. 네, 이게 답. 지금 보시면 총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사람은 서로 다른 대상이라서 다른 이름을 준 거야. A, B, C, D라고 부를게. 그런데 가의 조건을 보게 되면 3명의 학생 A, B, C 중 2명이 이웃한다. 나라는 조건을 보시면 3명의 학생 A, B, C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모두. 그러니까 3명은 이웃할 수 없다. 그 말은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조건은 괜찮습니까? 딱 몇 명만?
2명만 이웃해라 이런 거지. 2명만 이웃하세요. 2명만요. 3명은 이웃하면 안 돼요. 딱 2명만 이웃해야 돼요. 그럼 그 2명은 누가 이웃하는 거죠? 선생님 물으신다면 A와 B가 이웃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A와 C가 이웃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B와 C가 이웃할 수 있겠네.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3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2명만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A, B가 이웃할 수도 있고 A, C가 이웃할 수도 있고 B, C가 이웃할 수도 있다는 거지. 딱 2명만 이웃해야 해. 자,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보자는 거지. 그러면 5자리의 자리를 만들게요. 호로록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나를 지금 1번 자리, 나를 2번 자리, 나를 3번 자리, 나를 4번 자리, 나를 5번 자리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지. 그러면 A와 B가 들어갈 이 자리요. 네가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네가 들어갈 자리. 얘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라는 거야. 그럼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1번 자리, 2번 자리에서 이웃할 수도 있고 2번 자리, 3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에서 이웃할 수도 있고 4번 자리, 5번 자리에서 이웃할 수 있어. 이렇게 전체 경우는 몇 가지? 4가지가 있다 이거지. 괜찮아? 그러고 나면 나요 C가 앉을 자리는요. C라고 불리는 건 이 A, B와 이웃하면 안 돼. 딱 2명만 이웃해야 해. 괜찮습니까? 그럼 C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는 여기밖에 없어.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또는 여기에 와도 돼. 맞아요? 자, A와 B가 이웃할 때 C의 자리를 선생님이 다시 빨간색 네모 박스라고 치게 되면 C가 올 자리는 여기는 절대 오지 못해. 그래서 C가 올 자리는 여기 또는 여기 와야 되겠지. 맞아? 그런 다음에 이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는 오지 못해. 그래서 C가 올 자리는 딱 여기라는 거지. 이 경우라고 한다면 2번, 5번 자리에 뭐다. 그래서 딱 여기 와야 되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다.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에 올 수 있겠네. 이런 거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나요 D와 E를 주황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갖고 놉시다. 나요 여기요 케이스는 전체 몇 가지가 있다고? A, B, C, D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괜찮아? 이때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올 수도 있고 B가 여기 오고 여기 A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B가 위치 바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노란색 2가지. A와 B는 노란색을 생각해줘. 2가지. 거기에 곱하기 나요 C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또는 여기. C가 선택해야 되는 건 몇 가지? 여기 또는 여기 2가지. 곱하기. 그런 다음에 나요 D, E. C가 만약에 그냥 여기 왔다라고 한다면 D와 E는 여기랑 여기 중에 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 여기 D가 올래, E가 올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D, E, E, D.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괜찮아? 그렇게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8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A와 B가 위치를 바꿀 수 있어. A, B, B, A. 이렇게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이때는 C가 여기 딱 고정인 거야. C는 절대로 여기랑 여기를 못 와. 이해해? 그러니까 C는 자리 선택할 게 없어. 1가지 곱하기. C는 고정이야, 고정. 이 경우라고 한다면 고정이야. 너는 선택사항이 없어.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D와 E가 여기랑 여기 와야 되는 거니까 D 올 수도 있고 ED 올 수도 있다. 그래서 2가지라는 거지.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는 거지? 4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A, B, B, A 2가지 곱하기. C는 이때는 자리 고정. 괜찮아? 그러니까 1가지 곱하기. 나 D와 E라고 불리는 게 여기랑 여기 자리 중에 와야 되니까 2가지. 그래서 나 몇 가지? 4가지요. 자, 마지막 똑같죠? 얘는 구조가 A번 케이스랑 똑같다는 거야. 우리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자리 또는 이 자리 2가지. 거기에 남은 2자리에 D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 그래서 나는 전체 몇 가지? 8가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들을 더하면 싹 더하게 되면 그 경우의 수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지? 24가지가 나오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이 괜찮아요? 그럼 답은
우리가 이웃할 수 있는 건 AB가 이웃할 수도 있고 AC가 이웃할 수도 있고 BC가 이웃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나오는 가지수는 24다 보니까 3 곱하기 24요. 그래서 답은 72. 네, 내가 답이죠. 자, 5장의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아, 몇 자리?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구나. 이때 짝수의 개수와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달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해보자는 거지. 짝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호로로로 첫 번째 케이스. 나요 띡띡 1의 자리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띡띡 1의 자리가 2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 띡띡 1의 자리가 4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개의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해. 무엇을?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 절대로 1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어.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한다면 요 100의 자리는 0일 수 없어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렇게 우리 계산해 보시면은요. 자, 볼게. 나요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을 사용했어요. 그럼 0을 빼고 나서 1, 2, 3, 4 아무거나 다 와도 되니 이때는 4가지 곱하기. 자, 이때는요 2를 사용했지만 0도 사용할 수 없어요. 괜찮습니까? 왜? 앞에 0이 오면 안 되거든요. 세 자리 자연수라서요. 맞아? 그럼 여기는 2도 못 오고 0도 못 와요. 그러니까 1, 3, 4 중 오셔야 해.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4를 사용 못하고요. 0도 사용 못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 2, 3 중 하나 와야 해.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가 된다는 거지. 얘는 4가지, 얘는 3가지, 얘는 3가지인 거야. 왜? 이 경우는 0이 오면 안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나요 10의 자리는요 그냥 올 수 있는 경우가 여기서 쓴 카드와 여기서 쓴 카드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서 쓴 카드를 제외한 남은 카드가 오면 되는 거니까 3가지 3가지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지. 좋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12가지요 9가지요 이거 다 더한 거죠. 그것이 바로 x가 될 거니까 다 더하면 몇 가지? 30가지. 그렇구나. 좋아요.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는 몇 가지다? 30가지입니다. 잘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거.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해요. 이런 거지. 자, 선생님 3의 배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일단 나요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100의 자리 더하기 10의 자리 더하기 1의 자리 이 각 자릿수의 합이요. 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돼요. 이런 거야. 3의 배수. 그치?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라고 한다면 전체 숫자는 3의 배수다. 배수 판정법이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난 보자는 거지. 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다 더했을 때의 최소값과 일단 각 자릿수를 다 더했을 때의 최대값을 우리는 보고 싶은데 자, 세 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은 0 더하기 1 더하기 2 그렇게 하면 3이 있고요. 그치? 나요 각 자릿수의 합을 다 더해서 최대가 되는 순간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렇게 하면 9가지가 있는데 그럼 내가 세고 싶은 건 3의 배수니까 얘가 3 또는 6 또는 9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먼저 얘를 이제 배열부터 생각할 거야 이런 거야. 숫자의 조합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뭐부터 생각해 보자고? 숫자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숫자의 조합. 자, 나는 첫 번째 경우 어떤 수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0과 1과 2라는 숫자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우리 세수의 합이 3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얘들아?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 괜찮습니까? 나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합이 6이 되는 건 뭐를 가지고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4, 2, 0을 가지고 만드셔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0, 2, 4를 가지고 만드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딱 유일하겠네. 2, 3, 4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예. 그럼 난 생각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이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뭐를 만들겠다고? 자연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럼 요 라인 100의 자리의 라인을 선생님이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0이 오면 안 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절대로 100의 자리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1 또는 2가 올 수 있어. 두 가지. 이때는 0이 없잖아. 그러니까 1 또는 2 또는 3 아무거나 오셔도 돼. 이때는 0이 오면 안 돼. 2 또는 4가 와야 되니까 두 가지. 이때는 아무나 오셔도 돼. 세 가지.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남은 숫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맞아? 그런 다음에 2 곱하기 1 맞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럼 나는요 4가 되고 나는 6이 되고 나는 4가 되고요 나는 6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 다 더하게 되면은요 2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가지? 20가지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 끝. x는 30이요. y는 몇십이요? 20이요. 30 빼기 20은요? 답 10이요. 네 좋아요.